네, 하나의 사진 집중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사진 집중에 대한 의견과 관심이 녹아있는 시간이죠. 사심 소식통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심 소식통 첫 번째 팟빵 댓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팟빵 하나의 사진 집중 홈페이지에 댓글이 달렸어요. 네. 너무 유치원생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라면 배달부님께서 3월 9일에 새벽에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새 에피소드네요. 늦은 시간 일단 다운받고 댓글만 먼저 남깁니다. 아마도 내일 출퇴근길은 사진 집중과 함께 하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라면 배달부님을 환영하면서 무사한 출퇴근길을 보내셨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출퇴근길 사진 집중과 함께 하시는 거 좋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출근길과 퇴근길 그리고 여러 길들을 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욕심을 좀 내보면서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필기 덕후님의 필기를 제가 입수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난 9회 취미의 재발견 편에서 필기 덕후님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필기 덕후님이 필기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사진 집중 청취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을 접수해서 용감하게 필기 덕후님한테 필기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진 집중 트위터에 저희가 공유를 했어요. 네, 공유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올렸는데요. 노트 필기와 다이어리 필기가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다, 예술이다, 헉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보고 정말 이건 예술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갈한 필기 궁금하신 분들, 이 필기 덕후님의 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사진 집중 트위터로 놀러오세요. 네, 보신 분들의 반응, 뜨억, 대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그리고 협찬해주신 필기 덕후님의 필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지인분들을 만나면 사심 나누이 분들이 거의 제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장벽을 만든 건 아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아주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처음에 사심 나눔이 분들을 주변 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멤버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저기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그때 이제 오는 얘기들을 함께 하거든요. 근데 장벽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면 저는 더 좋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심 집중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심 집중의 사연을 뜯어보면서 더 많은 얘기를 공유하거나 혹은 어떤 사연에 대한 근황을 묻거나 그런 얘기들에 대한 감상이 아울러져 비빔밥 같은, 사진 집중 비빔밥 같은 네. 그런 시간을 가끔 저는 맞이하곤 합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그때 저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얘기를 들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듣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사심 소식통을 채워가면서 12회 주제를 고민해 봤습니다. 원래 제가 정한 거죠. 그 순번대로 하면 3월 이야기 제가 정한 주제였고 10회는 여러분이 정한 주제였잖아요. 사진 집중을 말하다. 그러면 12회는 다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이 또 추천해 주신 주제가 쌓여 있고 그런데 제가 유행을 좀 타보고 싶어서 좀 새치기 할게요. 이번에는 또 제가 선택한 주제를 하고 다음 회까지는 또 청취자분들의 그런 사심이 있는 주제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저 원래 유행을 잘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짝 늦게 따라가는 편인데, 지금도 아마 한 발짝 늦었죠. 많이 늦었을 거예요. 이 방송이 나갈 즈음이면 많이 늦을 텐데, 유행을 쫓아보겠습니다. 3월이 좀 뜨거웠잖아요.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위의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고요? 네, 감히 알파고 열풍이라고도 할 만한데요. 오늘 18일이 되는 이 시점까지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의 위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재앙인가 축복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일상에서 상상을 해보는 시간 가지는 게 어떨까 해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현실화된다면 내가 가장 맡기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만은 인공지능한테 부탁하고 싶다. 내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영역으로 절대 줄 수 없다. 이건 나만의 영역이다. 내가 하겠다. 이런 것들을 꼽아서 여러분께서 닉네임과 함께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굳이 꼽기가 어렵다면 뭐 인공지능에 대한 단상, 뭐 로봇에 대한 단상,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공지능과 로봇과 관련된 얘기 환영하겠습니다. 3월 23일 수요일까지 사연을 받겠고요. 팟빵 댓글, 애플 아이튠즈 댓글, 트위터, 그리고 이메일 hananes86@gmail.com, 그리고 저에게 메신저로 보내주시는 사연들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양한 통로로 연락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은 하나의 얘기가 있는 시간이죠.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시간입니다. 3월 이야기. 제가 막상 주제를 뭘로 하나, 청취자분들이 추천했던 주제 다음은 내가 정해야 되는데 하면서 혼자 정한 규칙에 묶여 있다가 고민을 하다가 봄이 오고 있구나 하니까 4월 이야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4월 이야기 일본 영화인데요. 제가 봄만 되면 생각이 나는 영화고 벌써 10몇 년 된 영화일 거예요. 제가 대학교 가기 전에 아마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은데 대학 신입생 장면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봄이 되면 이 영화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럼 나는 3월 이야기? 이렇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3월은, 지금의 3월은 제가 다시 꼬부랑 언어, 네,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정하지 못한 앞날에 대한 어떤 방황들, 그리고 방향키를 좀 조리돌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리다가 금방 내려놓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꼬부랑 언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걸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다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그냥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냥, 네. 네, 어쨌든 꼬부랑 언어에 대한 집착을 놓고 평안한 봄을 맞이하고 싶은 3월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름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네, 학원도 가고, 뭐, 도서관도 가고, 걷기도 하고, 네, 보고 싶은 거 보러 가기도 하고, 강연도 들으러 가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만 살면 좋겠지만, 네, 뭔가 또 해야겠죠. 그래서 지난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일기를 들춰봤어요. 블로그의 흔적을 좀 들춰봤는데 2015년의 3월 사진 일기 같은 것을 제가 월별로 모아서 써보자라는 다짐을 지난해 해봤었어요. 그런데 지키진 못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는 썼는데 아직 다 쓰지 못했지만 사진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쓸 수 있을까 했더니 예, 연일기로 아마 통쳐야 될 것 같아요. 월별 일기 쓰기는 너무 많은 시간이 지금 지났네요. 어쨌든 작년 3월에 보면 퇴사와 먹방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라고 블로그 글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러 가는 날 우연히 법륜스님의 희망편지를 봤는데 그날 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네, 좀 잠시 들어보실까요?
어떤 일을 두고 이럴까 저럴까 오랫동안 망설인다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도 괜찮습니다.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해도 쉽게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은 그렇게 오래 고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이익과 손실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랫동안 고민한다고 좋은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결정한다고 나쁜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망설이는 것은 손해는 보지 않고 이익만 얻으려는 욕심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이익과 손실이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아니라 선택에 따른 손실까지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네, 이렇게 희망편지가 이날 도착했는데 이날 저는 그만두러 가는 길 이 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했어요. 우연의 일치인가? 내 마음이 여기 있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의 심경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좀 많이 지쳐 있었던 때였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고민을 해도 뭐 밤잠 안 자면서 고민까지 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별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고민들이 계속 누적된 고민들이었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급격한 시간에 고민을 해야 될 때는 제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했던 적도 아주 과거에는 있었어요. 근데 안 좋아요. 그러면 몸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는 고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살아가려면.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려면. 근데 그게 아직 익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좀 멘탈이 나가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오히려 좀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작년에는 행복을 미루지 않았다라는 말을 3월에 많이 썼고요. 그 말에 꽂혀 있었던 3월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런 일기를 보면 굉장히 뭉클해요. 어떤 부분을 좀 보면 귀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어떤 날, 내 삶에서 소외된 내가 보였다. 그렇게 나는 행복을 미루지 않기를 바람이라는 글귀를 다시 품게 됐다. 구두굽이 닳도록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소화해내면서 여러모로 소진된 나는 조직의 부품, 기계 같은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챙기고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3월, 나는 행복을 미루지 않았다는 글귀를 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네, 철없는 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쓴 나를 격려해 주기로 했다.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순간은 감사함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현명하지 못한 나는 그런 현명하지 못한 나를 안아주기로 했다. 버티고 견디는 것만을 내 자신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을 미루지 않았다. 이렇게 3월에 어떤 일기를 썼네요. 그랬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네. 행복을 미루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행복을 미루지 않고 행복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미래 행복도 좀 땡겨 쓴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걱정이 좀 되는 날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M본부 드라마 킬미힐미에 제가 빠져 있었던 시간인데요. 대사 캡처도 좀 해놨더라고요. 배우 황정음이 연기했던 오리진의 대사 중에 일부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죽고 싶으면 죽어. 근데 내일 죽어. 내일도 똑같이 힘들면 그 다음날 죽어. 그 다음날도 똑같이 고통스러우면 그 다음날 죽어도 안 늦어. 그렇게 하루씩 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와. 그때 정말 안 죽길 잘했다 싶은 날이 온다고. 네. 이 대사에 암만 그렇고 말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던 제가 있고요. 드라마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딱히 보는 드라마가 없는데, 이때는 킬미일미에 빠져 있었어요. 네. 그 지성 씨가 다중인격으로 나오는 드라마였는데요. 네. 참 찡했던 장면이 또 떠오르네요. 네. 제 주변 분들은 많이 이때 킬미일미를 좋아하셨었어요. 열광적으로. 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하면서는 좀 여유가 없었던 지라, 뭐 친구를 만나러 제가 이제 뭐 서울 곳곳을 누리고 돌아다녔던 흔적이 있었고, 인천에도 갔었고, 대전에도 갔었고, 구미에도 갔었고, 루시아 콘서트도 갔었고, 마포 아트센터에서 했던 광산 팝콘 공연에서 제가 강하솔이라는 가수를 발견한 것도 작년 3월이네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은 강하솔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뉠 수 있겠다 이런 말도 어이없는 말도 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강하솔의 엄마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었어요. 이 공연에 가서. 제가 강하솔이라는 가수를 모르고 갔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은데, 또 때마침 제가 엄마랑 투닥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바로 본 공연이어서 그랬는지, 이 엄마라는 노래에 마음이 정말 일렁였어요. 제가 강하솔이라는 가수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엄마라는 노래를 보면, 이 노래를 만남으로써 제가 이 가수에 대한 더 많은 노래를 만나게 됐던 것 같은데, 가사도 참 찡해요. 저는 자취를 좀 오래 해서 그런지, 이게 참 공감이 가요. 강하솔 씨도 제주도에서 자라다가 대학을 오면서 서울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가사에 썼던 것 같은데요. 잠시 좀 함께 공유하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날씨가 추워 겨울 이불을 보낸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귤을 보내니 맛있게 먹거라. 엄마는 늘 말씀하셨지. 내게 엄마니까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엄마께 나는 말했지.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말이라고. 남들이 뛰라고 할 때, 멈추지 말라고 할 때,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잠시 쉬라 하셨지. 남들이 참으라 할 때, 견디라고 말할 때, 엄마는 안아주시며 잠시 울라 하셨지. 다 갚지도 못한 빚만 쌓여가는구나. 이렇게 제가 가사를 다 읽어버렸네요. 조금만 읽으려고 했는데. 강하솔의 엄마라는 노래가 3월에 1년 전에 제 마음에 찾아왔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마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3월이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림태주 시인의 어머니의 편지라는 글이 있거든요. 림태주 시인이 쓴 글인데 이 글도 굉장히 좋아요.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들려주는 형식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맘 같아선 다 읽고 싶어지네요. 네, 다음에 또 읽을 기회가 있다면 네, 읽어드릴게요. 요청이 있으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신문인가 어디 기고를 하셨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게시판에서 보고 참 좋다 생각했다가 이 강하솔의 엄마란 노래를 듣고 나서 엄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했던 어떤 밤에 이 글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굉장히 찡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문단만을 좀 소개해 볼까요?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의 편지라는 글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홍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갯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네. 앞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딱 읽는 순간 쑥 밀려오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너는 정성껏 살아라. 네.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성껏 살아야겠죠?
우리? 그리고 제가 3월에 읽었던 책은 정혜윤 PD의 그들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이었어요. 지난해. 그리고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들었던 어떤 밤이 있었고요. 예, 그 가사 참 좋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네. 노래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3월에는 네, 불교대학에 입학을 했었고요. 1년 과정 네, 졸업을 했네요, 지금. 올해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졸업을 목표로 갔던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해서 찾아갔었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에 저였고, 졸업을 했습니다. 네. 다음 과정은 아직 가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있고, 지난해 3월에는 혜민 스님 강연에 또 갔었네요, 제가. 네, 뭐 스님과의 네, 인연이 있었던 지난 3월이었고, 네, 제가 인연 따라서 좀 움직였던 2015년 3월이었네요. 의미가 없을지라도 일상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는 건 큰 변화다라는 말을 남겼던 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블로그에 글이 없어요. 네, 제가 일하던 시기였어서, 네, 없네요. 글이 없었어요. 아이고, 그랬습니다. 3월에는 글이 없었습니다. 뭐, 다른 달에도 거의 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고, 2012년 3월에도 제가 아팠던 시기였기 때문에 글이 없고, 2011년에는 있었어요. 3월의 흔적이. 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꿈을 아주 질기게 키우던, 네, 그런 시기여서, 근데 고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애썼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굉장히 많은 글을 3월에 썼었어요. 보니까 블로그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글쓰기 스터디, 뭐 이런 거 실기 스터디 하고 돌아와서 방 안에서 이렇게 블로그에 일기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했던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 5년, 6년치의 한 블로그 3월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공유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사심 국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심에 도움을 준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죠. 사심 곡간입니다. 네, 오늘은 곡간에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여기저기 뭐 막 뿌려놓은 뭐 노래라든지 글이라든지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양하게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상대적으로 지난 나날들보다 많은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추억팔이를 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의 조각을 좀 공유하면 어떨까 해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게 저작권 문제로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어서 소개를 하고 여러분께서 찾아 들으시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길 바라고 좀 일일이 찾아 듣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의 사진증 트위터에 방송을 올리고 나서 뭐,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지나서 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링크를 다 해 둘게요. 유튜브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지난해에도 소개해 드렸던 것들을 그렇게 링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오셔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음악을 좀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들으면 아실 분도 있어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 라디오를 들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어쿠스틱 알케미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뮤지션의 발라드 for K라는 곡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 곡은 어쿠스틱 알케미의 앨범 내추럴 엘리먼츠의 6번째 트랙에 수록된 곡인데요.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중에 철수는 오늘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굉장히 그런 사색적인 코너. 어떤 일상의 철학적인 코너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게 마음에 퉁퉁 쳐요. 작가분의 글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곤 했던 코너인데요. 음악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하다가 알게 돼서 블로그에도 배경음악으로 제가 이걸 걸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블로그 뒤지다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공유해야겠다. 좋다, 이 노래 해서 들고 왔습니다. 절로 사색에 잠기게 되는 그런 감성적인 곡이고요. 연주곡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하면은 이 노래를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어쿠스틱 알케미는 1980년대 중반에 결성한 영국 출신 그룹이고요. 이 닉 웹이라는 분은 재즈 기타를, 그리고 그레고리 카마이클은 클래식 기타를 각각 전공을 해서, 네, 그래서 이 기타리스트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아요. 어떤 기타가 연주하는 이 차분한 음악, 어쿠스틱 알케미의 발라드 4K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닉 웹의 아내에게 바친 곡이라고 하네요. 네, 덤으로 정보를 좀 전해드리자면 제가 찾아보건데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노래를 또 막 듣다가 그대가 있음에 라는 노래가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모든 노래가 다 두드리고 있지만 이 노래가 더 두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원곡은 양희은 씨의 노래고요. 2001년 양희은 30주년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가사가 정말 좋아요. 가사가 좋고 근데 저는 양희은 씨 버전보다 이하나 씨가 부른 버전으로 먼저 이 노래를 접해서 이하나 씨의 맑은 음색이랑 이 노래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종종 듣곤 하거든요. 여기서 이하나 씨란 그 배우 이하나 씨 맞아요. 배우 이하나 씨가 노래 실용음악 공부를 하셨나? 하여튼 노래도 잘 하셔서 예전에 음악 프로그램 진행하거나 막 이럴 때 노래를 코너에 잠깐 했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이하나 씨가 2008년도 GMF에서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죠. 여기에서 처음 이제 무대를 가졌나 봐요. 가수 음악하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그대가 있음에라는 곡을 앵콜곡이었나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음원이 유튜브에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사를 먼저 좀 공유할까요? 자그만 개울이 바다가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언젠간 그렇게 거칠은 돌들이 둥글게 되듯이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되겠지. 아름다운 그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난 두렵지 않아. 이 사랑 때문에 절망이 우릴 막는다 해도 그대가 있음에 슬픔이 슬픔을, 눈물이 눈물을, 아픔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왠지 가사를 읽고 있으니까 노래를 제가 부를 것 같은 자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리듬을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불길하게 좀 음이 이상했던 부분은 제가 노래를 갑자기 떠올려서 몸이 노래의 멜로디로 자꾸 가고 있어서 그랬구나 하시면 됩니다. 이하나 씨의 고운 음색 그리고 양희은 씨의 절절한 목소리로도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차분한 곡입니다. 그대가 있음에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하나 씨의 음색이 좋은데 그대 혼자일 때라는 노래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들으면 MBC 드라마 메리대구 공방전에 이하나 씨와 지현우 씨였죠. 출연했었는데 이 OST 중에 한 곡을 이하나 씨가 부르셨었거든요. 그대 혼자일 때. 이 노래도 차분하고 좋습니다. 저녁에 들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또 추천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TV 프로그램까지. 왜 갑자기 추천하냐면요. 이 노래 듣다가 이것도 다 좀 가지치기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의 사심이 이번 주엔 노래로 쏠렸었구나. 여러분께서, 네, 체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JTBC 프로그램인데요.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여러분께 추천을 합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사라진 가수 일명 슈가맨을 찾아 나서는 프로그램인데요. 유재석 씨와 유희열 씨 그리고 작사가 김이나 씨, 산다라박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에 아마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본방을 보지는 못했고 다시 보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 밤에 우연히 이제 토막토막
요즘 뭐 이렇게 TV 캐스트에서 이렇게 장면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추억팔이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슈가맨을 평소에 막 즐겨보는 게 아니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하루 한번 조각 영상을 보면서 계속 타고 올라가면서 보게 되다가 어, 막 그런 옛날 노래들의 매력에 담뿍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예전 노래들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옛날도 떠올릴 수 있고 내가 이 가수를 알고 있으면 이 시절에 나는 이랬었는데 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 그 전 시대의 가수라도 아, 뭐랄까 이름은 알지만 또 노래는 알지만 가수를 모르고 들었던 노래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가수들을 만날 수 있는 보물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시도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지만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 최근에 노래로 제 마음을 울렸던 프로그램이고, 지금 17일 기준으로 22회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옛날 가수들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시면 가수가 노래를 천막 안에서 부르고요. 각 연령대별로 방청객분들이 앉아 있고, 그럼 이 노래를 듣고 알겠으면은 이제 그런 불을 켜는 건데, 뭐, 처음에 전주만 듣고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가 나중에 막 후렴구에 엄청나게 아는 분이 많아지기도 하고, 세대별로 알고 모르고 이런 노래가 달라지기도 하고, 이 가수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정말 이 가수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반응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 기억에 남는 노래들 굉장히 많은데, 뱅크의 뭐 가질 수 없는 너. 저는 이 노래 많이 들었지만 어떤 분이 불렀는지 몰랐는데, 얼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미스 미스터의 널 위한 거야. 이 노래도 들어본 것 같은데, 가수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김동규의 나만의 슬픔도 마찬가지고,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은 나보다 아름답다도 많이 들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역시 이 노래는 예전에 뭐 많은 분들의 애창곡이었잖아요. 근데 가수를 본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게 되어서 반가웠고,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역시 그랬고, K2의 그녀의 연인에게, 또 제이라는 가수는 뭐 예전에 많이 알고 있어서 저도 노래를 좋아하기도 했고, 어제처럼 그리고 눈부신 날에를 부르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유희열 씨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근데 유희열 씨가 예전에 라디오 천국을 하는 등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DJ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심야 라디오 DJ를 할 때, 프로그램 문을 닫게 되면 마지막 곡으로 눈부신 날에를 틀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이 씨와 함께 이 노래를 한번 연주하고 불러보고 싶다고 하면서 무대를 만들어줬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을 동화 드라마 아시나요? 정말 많은 유물 같은 요즘 세대 분들한테는 정말 유물 같은 드라마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언제 본지 기억이 안 나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봤을 것 같은데, 그 KBS 드라마, 그 원빈, 송혜교 나왔던 그 유명한 드라마 있습니다. 정희령의 기도라는 곡, OST 곡. 근데 저도 이 가수분의 얼굴은 몰랐는데 또 알게 됐고, 정재욱의 잘 가요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정재욱이라는 가수도 굉장히 히트곡이 많은데 얼굴은 그만큼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던 조가수랑 예전에 조성모와 함께 이 정재욱 씨가 라디오 프로그램 게스트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 라디오 키드였던 시절.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정현 씨 아시죠? 배우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 이정현 씨가 8시 프로그램에 DJ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MBC 라디오에서. 그 프로그램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정재욱 씨랑 조성모 씨가 어떤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코너를 하는데 서로 팝송을 불러주고 사연과 어울리는 팝송,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를
불러준 시간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재욱 씨를 알게 됐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방송에 가끔 나오시면 얼굴을 알게 됐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익숙한 가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가수다라고 해서 되게 반갑게 봤었고요. 네. 사심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차태현의 I love you. 이 노래도 시대를 풍미했죠. 네. 그리고 보보의 늦은 후에. 이 노래도. 김현성의 heaven. 네. 이 노래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김현성의 heaven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저는 노래를 더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최근 가장 많이 저한테 자극을 준 노래였고요. 근데 최근 편은 아니에요. 이게 옛날 편인데 제가 최근에 보게 돼서 최근에 몰아서 막 보게 돼가지고 빠졌던 것 같고 이 김현성이라는 가수도 조성모 씨 때 아마 활동을 했던 가수인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전성기였던. 저도 노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지내시지에 대한 거를 몰랐다가 거의 10년 만에 TV에 출연하신 거라고 하고 이제 부록이 되는 곳. 그래서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하긴 내가 나이가 하긴 제가 30대가 됐는데 그쵸. 제가 10대 때 알던 가수들이 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헤븐이란 노래 그리고 소원이란 노래를 슈가맨에서 불렀는데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좀 김현성 씨에 대해서 갑자기 좀 찾아보게 됐는데 뭔가 노래도 인상적이고 해서 특히 그냥 꽂혀서 찾아보게 됐다가 이분이 책을 쓰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최근에 지난해 10월에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당신도 나처럼 외로워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소개를 봤더니 너무 놀라워서 아니 웬 책이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가 앨범을 내지 않으시고 글쓰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원래 글 쓰는데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한예종에도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얘기들을 전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돼서 신기하다 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당신도 나처럼 외로워서라는 책은 유럽을 떠나 새로운 출발점에 선 가수 김현성의 이야기라고 소개가 돼 있고요. 가수에서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현성의 감성 산문집. 긴 공백기만큼 팬들의 기다림이 컸는데 그에 보답하듯 책 속에는 그가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작가로서 서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담겨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가수 김현성 검색을 하시면 블로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김현성 씨가 직접 하시는 블로그인가 봐요. 그래서 일부 본인의 글을 낭독해서 올려두기도 하셨더라고요. 팬분들은 정말 좋아하시면서 들으시는 것 같고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찾아가셔서 그런 흔적들, 예전에 내가 학창시절 들었던 노래의 주인공의 가수가 또 다른 모습으로 지금은 이렇게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페이지, 이별이 오지 못하게, V1, 강현수의 그런가 봐요, 이현섭의 My Love, 이거 발리에서 생긴 일 OST죠. 이거는 전주곡 나오자마자 다들 난리 났더라고요. 네, 이지의 응급실, 나는 문제 없어, 황규영 씨가 부른 노래, 그리고 아내의 욕, 이 노래, 이 드라마도 난리 났었죠. 점 찍고 나와서 시대를 풍미했던, 차수경의 용서 못해, 그 OST 수록곡 등등 슈가맨의 많은 곡들이, 추억의 노래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추억의 노래, 그 예전 노래들은 지금 노래들과 가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제가 근데 나이 때문이라기보다 그냥 제 성향이 옛 것을 더 좋아하고 익숙한 걸 좋아하기 때문인지 또 가사가 잘 들리는 걸 좋아해서인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나오는 노래들과 요즘에 막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노래들과 좀 달라서 흐뭇하게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슈가맨 추천해 드립니다.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JTBC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게 아마 영화 서칭 포 슈가맨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얘기도 가지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서칭 포 슈가맨은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스웨덴, 영국 이렇게 영화로 소개가 돼 있고
2011년에 제작이 돼서 2012년에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86분짜리 별로 길지 않고요. 네, 그래서 2012년 썬댄스 영화제 관객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 2012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이기도 했습니다. 네, 국내 개봉 소식에 관객들이 대환호했었다 이런 역사가 남아있는데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프로그램 이름이 왜 슈가맨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를 좀 보면 네이버 오늘의 영화에도 소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게 서칭 포 슈가맨이 음악도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보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서칭 포 슈가맨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운의 가수 슈가맨이 있는데요. 이 디트로이트에서 있는 가수예요. 로커, 이 로드리게스가 소울 충만한 멜로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가사 이런 것들을 담은 2장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이 앨범들이 대중들의 관심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린 가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는 한 20여 년간을 다시 공장 노동자로 돌아가서 조용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이제 뭐 다양한 썰들이 나오게 되죠. 자살설을 비롯해 뭐 온갖 루머들이 나오는데 서서히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우연하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흘러들어간 이 로드리게즈의 음반이 당시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당시에는 뭐 인종과 정치 문제로 좀 반체제적인 혁명의 기운들이 뭐 들끓었던 그 시대였는데요. 이렇게 그런 좀 불안정한 그런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었습니다. 그의 음악이요. 그래서 20년이 흐른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음악평론가와 중고 음반가게 사장이 각자의 방식으로 로드리게즈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을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가맨의 정체가 결정적인 순간 밝혀집니다. 한 마지막 한 10분, 15분? 네, 그러면서 이제 슈가맨에 대한 얘기들을 근황을 볼 수 있는데 더 얘기하면 강한 스포일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유명해지지 못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노래가 계속 들려지고 평가받게 되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 그런 가수를 슈가맨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기억 저편에 남아있는 그런 슈가맨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제가 이번 주에 노래를 많이 들었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 서칭 포 슈가맨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요즘은 책을 계속 못 읽고 있어요. 네,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선생님의 그렇다면 정상입니다를 최근에 읽고 있긴 한데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벙커원에서 이 하지연 선생님이 책을 내기 전에 이와 같은 주제로 강연을 했을 때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이었어요. 그 강연을 들으러 갔던 때가. 그리고 그 뒤에 책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서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좀 늦게. 네, 그 사이 선생님은 다른 신간들 많이 쓰셨는데요. 어쨌든 이 그렇다면 정상입니다를 끄덕하면서 제가 읽고 있고 소개를 하고 싶은데 다 읽고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조만간 네, 책들을 좀 더 읽고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초반부를 읽었는데요. 뭐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어쩌면 많은 부분들이 정상의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알게 해주는 것 같고 우리가 정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해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정말 나쁜 시그널, 사인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다 읽고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심 국간 꽉꽉 채워봤는데요. 음악으로 가득 채워봤습니다. 음악은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곡은 어쿠스틱 알케미의 곡입니다. 발라드 for K라는 곡이랑요. 그리고 이하나가 부른 그대가 있음에, 원곡은 양희은이 부른 그대가 있음입니다. 그리고 노래와 함께 봤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TV 프로그램인데 JTBC의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 이 가운데 김현성의 헤븐, 소원이란 노래를 잘 들었다. 그리고 영화 서칭 포 슈가맨도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책은 좀 더 읽어보겠다라는 다짐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좀 길었습니다. 네, 하나의 사진 집중 11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길어졌네요. 3월하고도 중순인데요. 찬바람도 이 겨울바람과는 조금 다르고 햇살도 따뜻하고 해서 한결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곧 꽃도 피겠고 개나리의 계절에 이어서 4월에는 벚꽃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두근두근하기도 한데요. 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이 듣고 싶은 날씨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이 벚꽃 엔딩으로 작곡자 장범준 씨가 음원 수익이 40여억 원에 달한다는 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기사화가 많이 됐던데요. 정말 벚꽃 연금입니다. 그래서 봄의 기운이 움츠렸던 이 어깨를 펴게 하고 또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는 연금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네, 연금으로 라임을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12회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이고요. 네, 하나의 사심 집중에 3월 23일 수요일까지 사연을 주시면 됩니다. 팟빵 댓글, 애플 아이튠즈 댓글, 트위터, 이메일 haness86@gmail.com 네, 저에게 이 닉네임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가 나에게 뭐 해주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싶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옥 같은 여러분의 사심 채취와 저의 사심 들여다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물러갑니다. 오늘도 사심 집중하세요.